그러면 이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공격자는 어떤 작업을 하고 있냐면 엠맵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이제 핑거프린트 공격 중에 대표적인 방법의 하나로 포트 스캐닝을 수행을 했고요. 포트 스캐닝을 해보니까 여기 지금 80번 웹 서비스가 오픈이 되었다는 게 굉장히 손쉽게 확인이 되어 있죠. 이 엠맵은 뭐 누구나 아무나 쓸 수 있는 그런 명령어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취약하게 손쉽게 이런 정보들을 탈취해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 알토로제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데모장에 구성을 해놓은 애플리케이션 AP 서버입니다. 그래서 AP 서버 이제 웹 서버에 저희들이 접근을 해서 지금 어떻게 이 계정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사용자 정보가 이렇게 알 수 없다. 내가 이 서버의 계정 정보를 알지 못하더라도 방금 보시는 것처럼 SQL 인젝션들을 수행을 하게 되면 굉장히 손쉽게 정보들을 유출을 할 수가 있어요. 원래 이제 웹서버의 코딩, API 코딩의 상태가 조금 취약하면 이렇게 SQL 정보들을 조금만 수정을 해도 실제 사용자들이 IP나 ID 혹은 여러 가지 다른 파라미터를 넣어야 되는 정보에 이렇게 SQL 정보들을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트랜잭션 정보들을 보는 이 화면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원래는 기간 정보를 넣어야 하지만 이렇게 SQL을 넣는 SQL 인젝션을 시도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 계정들이 모두 탈취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향후에 사용자들이 접속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상 시도들과 함께 공격에 원격 제어를 하기 위한 정보들을 탈취해가는 작업들을 시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이렇게 수행된 내역들을 그러면 저희 IBM의 보안관제 시스템이 어떻게 확인을 해내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 해당 작업은 저희 통합관제 시스템인 큐레이더이고요. 큐레이더에서 실제 차세대 IPS인 XGS가 확인한 여러 가지 네트워크 정보들을 모니터링을 하게 되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포트 스캐닝을 통해서 들어온 여러 가지 정보들이나 SQL 인젝션 정보들이 모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이제 보안 담당자가 관제 시스템에서 해당 내역을 판단하게 되면 실제로는 그 트랜잭션을 끊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데모를 계속 진행을 해야 되니까 트랜잭션을 끊지는 않고 확인을 하고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는 무엇을 진행할 거냐면 아까 이제 메일을 통한 스토피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용자가 공격자 해커가 월요가 포함된 메일을 희생자에게 보내고 내부 PC가 감염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왼쪽의 화면은 CNC 서버라고 해서 커맨드 앤 컨트롤이라고 해서 이제 얘도 뭐 토렌토나 이런 여러 가지 환경에서 굉장히 손쉽게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인데 이렇게 환경을 켜놓고 내부자가 감염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내부자는 해당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아침에 자기가 메일을 확인을 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저희들이 휴가 시즌이 다가오는데요. 그래서 요즘에 휴가 정보가 무엇이 있을까, 어디 좋은 정보들이 있을까, 아무 의심 없이 메일이 오면 저희들이 클릭하기 쉬워지죠. 특별한 이상은 없고 그냥 여행에 대한 몇 가지 사진 정보들, 펜션 정보들이 보면서 이런 정보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고 지나갈 수 있는 손쉬운 메일이라는 거죠. 아까 동영상에서도 보신 것처럼 메일 정보 하나들을 주고 쿠폰 정보들을 받는 것으로 정보들이 유출이 되는 것으로 나왔잖아요. 이렇게 메일을 받으면 실제적으로는 사용자들이 그냥 메일을 본 것 같지만 내부적으로 월요가 동작을 하기 시작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CNC 서버에서 내부 PC가 감염이 돼서 그 화면과 동일한 화면이 공격자 PC에서 보이고 있고요. 공격자 PC에서 화면이 보일 뿐만 아니라 원격 제어와 키로밍이 가능한 세상이 다 가능해지고 있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실제 사용자들이 하고 있는 모든 작업들은 이렇게 키 정보와 함께 모니터링이 되고 있고요. 해커는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사용자들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여러 가지 관리자 계정이나 이런 정보들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시작을 하게 되겠죠. 여기 보시면 지금 사용자가 IP를 치고 있고 자기 서버에 접속하기 위한 여러 정보들이 여기 모니터링이 되고 있죠. 자기가 해킹이 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도 아침에 메일을 확인하고 나면 저희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일들이죠. 담당자가 하는 일은 자기 계정
감당하는 서버에 들어가서 서버가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는지 시스템 점검을 할 겁니다. 그러면 아까 좀 전에 보시는 것처럼 IP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도 확인이 됐고요. IP 정보들이 있었고 방금 어드민 계정으로 접속했던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모두 해커의 PC에서 확인이 되고 있죠. 이렇게 확인이 되고 나면 사용자들은 언제든지 저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이제 해커는 해당 PC에 차후에 접근할 수 있는 계정들과 접근 공격 시도를 하게 됩니다. 지금 왼쪽에서 보시면 공격자가 내부자가 사용하지 않는 유효 시간에 들어와서 자기가 사용하기 위한 관리자 계정을 별도로 생성을 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별도로 관리자 계정을 생성을 하게 되면 사용자는 관리자가 로그인해 있지 않는 동안에도 얼마든지 이 원격으로 접속을 해서 이 서버에서 내부자가 하는 관리자의 계정들, 관리자의 작업들을 할 수 있는 환경들이 마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진행할 거는 이 서버에 저희들이 계정 정보들을 이제 알게 됐기 때문에 이 서버에 접속을 해서 저희들이 브루트포스 무차별 공격을 수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브루트포스 무차별 공격이라 하면 해당 서버의 OS의 계정이 패스워드가 무엇인지를 무조건 막 입력해 보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패스워드 파일을 통한 이제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자기가 알고 있는 크리덴셜 정보, 지금 어드민 정보들을 알고 있는데 그런 정보들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은 일반적인 패스워드 방식에 의한 브루트포스 방법을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의 복잡도가 높을수록 좋다는 건 모두 알고 계시겠죠. 근데 저희도 이제 데모상 이렇게 어드민이라고 해놓긴 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루트의 패스워드가 어드민인 것을 확인이 됐고요. 이렇게 실제 환경에서 어드민이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아까 보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탈취한 어드민 정보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렇게 무차별 공격이 가능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그럼 이제 OS의 루트 정보가 유출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은 뭘 할까요? 당연히 그 서버에 접속해서 정보를 유출해 가야겠죠. 지금 저희 AP 서버에 루트로 접속을 했고요. 루트로 접속을 하게 되면 루트는 특권 사용자이기 때문에 모든 권한이 가능해지겠죠. 그러면 OS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 정보를 알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데이터를 긁어갈 수 있는 DB 관리자의 권한으로 스위치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보여드릴 데모는 이 해커가 DB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을 해서 DB에 있는 정보들을 다 전체 백업을 할 거고요. 백업한 정보를 유출하기 위한 시도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유출을 함에 있어서 여기 진행하시는 거 보면 저희는 이제 스크립트를 통해서 작업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데이터들을 한꺼번에 백업을 해놓고 그걸 유출해 가려고 하면 당연히 네트워크 장비에서 트래픽이 많이 발생하니까 걸리겠죠.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방법들 중에 이렇게 진행하는 방법이시고요. 보시면 이렇게 데이터들을 잘게 쪼개서 압축해서 지속적으로 데이터들을 유출하는 작업들을 진행하게 되고 몇 년 전에도 굉장히 여러 대규모 금융권사에서 아주 오랫동안 데이터의 유출들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며칠에서 수개월까지의 작업들이 일어날 텐데 저희들이 지금은 데모의 편의상 10초에 한 번씩 데이터들을 전송하게끔 했고요. 이렇게 FTP에서 전송을 하고 있고 여기 로컬에 공격자 PC를 보시면 이 폴더에 계속 파일들이 전송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